예, 큰 틀을 보면 이제 건설 경기 안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건설 경기라는 거는 뭐 비단 주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주택 부분이라든가 도로, 철도부터 해서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분들, 뭐 그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에 관련된 그 업종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위축됐다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갑자기 확 안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표를 보게 되면 2017년도 현재 현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건설 경기가 안 좋았고요. 물론 그 전에도 조짐은 보였으나 가장 악화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 자체가 안 좋고 건설을 주최하는 사업 주체 측에서도 수익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진행하지 않겠죠. 특히 민재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현재 공공투자를 해서 실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강조한 어떤 대형 개발 관련된 사업에는 민자 유치를 끌어들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들, 큰 대형 건설사들이 그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겠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건설 경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의 2020년도 건설 경기가 어땠는지를 보게 되면 향후에 그럼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라는 얘기는 건설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결론적으로 주택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지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제적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떤 자본들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GDP, 우리나라 이제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발병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현재 역성장이죠. 마이너스 2.7%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9월 1일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 2.7%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갔던 때는 딱 언제냐면요. 98년도, 99년도 현재 IMF 금융사태 그리고 현재 2008년, 9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빼고는 거의 다 플러스 성장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은 성장을 보이지는 않았죠. 저성장이었습니다. 거의 2%대, 2%대 성장을 보이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에 2020년도에 곤두박질 쳐서 다시 그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언제 어느 때 현재 종식이 될 거다라고 또 알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라도 불투명한 불확실성 때문에라도 더욱더 경기가 더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건설 투자와 관련된 또 특히 이제 건설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주거용 건축과 비주거용 건축 나머지 토목건설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목 관련된 이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 2019년도 1, 4분기부터 해서 4, 4분기 연간까지 봤을 때 건설 투자 부분은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2.5%였습니다. 2019년도 당시에도요. 그리고 주거용 건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9%, 비주거용은 오히려 1.3% 정도 현재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토목에 관련된 부분은 5.8% 연간으로만 따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지표를 보게 되면 건설 투자 부분은 마이너스 2.5%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중에서 주거용이 가장 크게 많이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용 건축, 실제적으로 2017년도부터 부동산 규제가 각종 규제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을 져야 될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의 주체들, 건설사들, 작든 크든 간에 어떤 시행사들 이런 업체 측에서도 현재 시행을 하기 꺼려했던 부분이고요. 조건들이 워낙 까다로워지다 보니 수익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을 짓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 같이 현재 시간이 오래 걸린 사업들,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진행이 돼서 거의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또는 현재 관리 처분인가까지 떨어지고 앞으로 4, 5년 후면 입주될 수 있는 단지들까지도 실제로 규제에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올해 들어서부터 또 분양가 상한제가 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주택 공급, 특히 주택 경기를 계속 안 좋게 악화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제1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한다. 보통 정책이 발표가 돼서 그 실효성을 나타내는 데는 보통 2, 3년이 걸립니다. 그 2, 3년 후가 어떻게 될 건가 보시게 되면 지금 2020년도 현재 시점에 앞으로 2, 3년 후에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보듯 뻔합니다. 가격은 분명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현재 7월, 8월에 나왔던 각종 규제들 때문에라도 현재 주춤했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더욱더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실제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 가격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현재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거래가 뜸하지만 거래가 됐다 하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머지 비수도권이나 현재 강북 지역도 이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20년도 1사분기와 2사분기까지 상반기를 보게 되면 건설 투자 부분이 1.7% 통계입니다. 그때 주거용 건축 부분은 5.6%입니다. 현재 상반기만 딱 나왔을 때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 비율도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10%에서 11%, 12%대 정도 마이너스 역성장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주거용 건축이 0.9%, 그다음에 현재 토목건설 부분이 11.8%. 이렇게 보면 토목건설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부터 각종 간선 도로망들, 특히 이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전 정권에서 진행됐다가 현재까지 이어져 온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토목건설의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주체별로 민간건설이냐 공공투자냐 뭐 여러 가지 나눠지겠죠. 민간건설 투자와 공공건설 투자 부분 봤을 때는 당연히 민간건설 부분이 굉장히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한 5년 정도로 봤을 때도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민간건설 투자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현재 공공건설 투자 부분은 이제 공익성을 강조한 공공건설 투자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말씀드린 대로 현재 2020년 1월과 2월만 보게 되면 현재 50.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8% 정도는 이제 어떤 공공성을 강조한 건설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공익성이 강조된 공공투자 부분을 실제적으로 민간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자본을 유입하지 않고는 현재 그 지역의 대형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민간건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 물론 현재 시점에 어떤 시점에 맞느냐가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시점에는 당연히 민간건설 투자 부분을 더욱더 활력 있게 풀어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민간건설 투자 부분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봤을 때 현재 재미있는 건 공공건설 투자 부분이 43.0%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2019년도 4사분기 때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때는 공익성이 강조된 여러 가지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도권 어떤 그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 많이 발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철도 사업은 10년에서 15년, 20년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재 집행되는 부분이 현재 시점에 작년 시점에 많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때 바로 그냥 늘어났던 부분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또는 2016년도 이전에 진행됐던 사업들을 쭉 끌고 온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건설 투자 부분에 어느 정도 배정을 하느냐 이게 좀 차이가 있겠죠. 또 국내 건설 수주 중장기치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민간건설 투자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166조 정도 되고요. 또 현재 실제로 이 부분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01년도부터 해서 2019, 2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보고 있을 때 물론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태죠. 건설 관련된 수주량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중 자체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작게는 일자리부터 해서 크게는 대형 건설 사업까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주 부분 보시더라도 민간 수주 부분이 2019년도까지 118조 원 정도 됩니다. 민간 수주가, 공공 수주가 48조 원 정도 되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어울리면서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는가는 여러 가지 봤을 때 공익성을 조금 더 많이 첨가한 지역들은 대부분 다 실제적으로 공공성이 강조가 된 그런 뭐 단지라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공익성 강조된 어떤 시설물들이 배치가 되겠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국내 건설 세부 수주 같은 경우도 공공 수주 부분 봤을 때 공공주택, 공공비주택, 공공토목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민간도 나눠지다시피 전체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공공토목 부분, 공공주택 부분보다는 공공비주택 부분이라든가 토목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공공수주 같은 경우는. 주택 부분은 당연히
민간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주택, 민간 비주택, 민간 토목까지 봤을 때도 민간 주택 부분이 당연히 월등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그런 형상이 계속 이루어질 테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대형 개발 호재를 안고 그 주변에 있는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활로를 좀 열어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축 허가 면적도 뭐 실제적으로 2020년도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죠.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현재 건축할 수 있는 물량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앞으로 입주 또는 현재 사무실이든 뭐 주택이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의 주택 또는 비주택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2020년도는 752만 제곱미터 정도 민간 수주, 실제로 주거용과 비주거 나눴을 때 주거용이 752만 제곱미터, 비주거용이 355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작년보다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뭐 앞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 동을 보더라도 역성장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주거용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은 했으나 그래도 실제적으로 고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축 착공을 하게 되면 현재 어떤 물건이지는 다르겠지만 뭐 주택 같은 거 착공하게 되면 2, 3년 후 정도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입주 물량과 연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20년도에는 715만 제곱미터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주거용이 351만 제곱미터고요. 3월 달은 조금 늘어났으나 현재 비주거용 봤을 때도 4월 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많이 줄어든 상태다. 이 그래프도 똑같습니다. 건축 착공이라든가 현재 건축 허가 면적들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SOC 예산을 올해 얼마 잡았는가 봤더니요. 2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SOC 사업,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생활 SOC, 노후 SOC 개선 사업에만 들어간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돈들이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생활 SOC는 실제적으로 뉴딜 정책과 연결됩니다. 뉴딜 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도심 재생과 연결되는 사업이고요. 노후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과 노후 개선 SOC 사업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더 힘을 쓰고 있다는 부분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뉴딜과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가 또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저 SOC 사업의 예산 같은 경우가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가 보게 되면 향후에 그 지역에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뭐 신도시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듯이 똑같은 SOC 사업이라든가 국가 기관망 사업들이 연결되면서 당연히 가격은 반등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앞으로 2, 3년 후 가격이 최고점을 찍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